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기본기술가치 세계 12위 독일, 일본보다 높아입니다. 중앙일보가 가끔 일본을 자극하는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이번 기사가 그렇군요. 미국 연구기관이 분석한 기본기술가치 평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자 국제면 댓글 랭킹에 단숨에 등극하며 뜨거운 반응입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가 각국 스타트업 등이 개발한 기본기술의 시장 가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37조 5천억 원으로 12위에 올랐다. 5월 기준 기본기술 시장 가치를 국가별로 합산한 결과이며 환산하면 315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250억 2천만 달러로 13위인 독일, 156억 달러로 14위인 싱가포르, 70억 7천만 달러로 15위인 스웨덴, 42억 달러로 16위인 일본을 앞선 것이다. 미국은 6,370억 2천만 달러로 1위이고 중국이 4,348억 9천만 달러로 2위이다. 연구소는 미국과 중국이 높은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의 선도국이 뒤처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일본보다 높은 등수를 찾아서 한국이 등급이 높으면 거창하게 기사로 쓰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선진국이라면 특정국을 이겼다느니 뭐니 난리를 치지는 않는다. 기본 기술력이 아니라 기본 기술 가치? 처음 들은 지표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익을 낳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기술력이 저하되고 있고 차별화할 수 없게 된 건 사실이므로 그걸 냉정하게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유산으로 연명하는 느낌이다.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재탕하거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등 허술한 감이 있다. 특히 디지털 분야, IT 분야는 너무 뒤처졌다. 가치가 높고 낮은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분석해 활용해야 한다. 일시적인 높고 낮음으로 일희일비하기보다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일본에게는 그런 냉정함이 중요하지 않을까? 독일이나 일본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뭘 느끼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까지 의식해 반응하는 사고회로가 흥미롭고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보다도 기술 가치가 높다면 앞으로 의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건 뭐야? 기본 기술이란 게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추상적이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앞섰습니다 라고 순위를 매겼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기사다. 그렇다. 일본은 규제 때문에 생각처럼 기술 혁신이 되지 않고 있다. 특구를 마련하는 등 조치해서 기술자의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나가지 않으면 자꾸 밀린다. 이런 랭킹 같은 거 어디서 많이 주워오는데 나사 하나도 못 만들면서 기초기술이라니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싶어져. 랜드 연구소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젊은 싱크탱크는 이름을 팔고 싶어서 오히려 새파란 논문만 낸다. 당연한 랭킹을 내면 읽히지 않고 평가받을 수도 없으니까. 거꾸로서는 랭킹이든 뭐든 주목받으면 미래가 보이는 애널리스트로서 잠시 활동할 수 있고 빗나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잖아. 기본 기술 가치? 무슨 말씀이신가요? 언젠가 노벨상을 타면 좋겠네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공업 입국을 목표로 해왔고 특허 수익이 플러스가 된 것은 2003년의 일입니다. 플러스인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정도인 걸로 아는데요. 한국의 특허 수익은 언제쯤 플러스가 될까요? 제대로 쓸 수 있는 연필이나 볼펜, 지우개도 못 만드는 나라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조달하는 원자재와 제조에 사용하는 공작기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벤처 중에서도 특히 단기적인 회수를 목적으로 특화된 이노베이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안정된 중장기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 일본에서 기술 개발이 주류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일본은 기본 연구,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첨단 분야로의 진출이 현저히 뒤떨어지고 값비싼 기술에서는 뒤처져 있다. 국력 차이가 나는 도시 국가들에게조차 뒤떨어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일본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분명히 우려해야 할 점이 아닐까. 스타트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노베이션이 있는가 하는 것. 창업가는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 조직은 기획자를 포함해 즉시 전력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 가운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한다. 따라서 급격한 성장을 지향한다. 미국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큰 성과를 낸 스타트업이 많이 존재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일확천금을 노린 투자 및 비즈니스 전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수익 규모가 그에 비해 작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는 드물다. 일본은 IT 산업의 출발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에 라인 같은 것이 없다. 결코 공업기술에 관한 것은 아니며 한국 조립공장의 진리가 없다. 국민의 사고방식 차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독일은 중장기를 내다보고 투자한다. 단기적인 이익 축적과 순환이 빠른 유동성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국민적 안정감이 있고 토대가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다. 기술 개발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초기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설비 투자가 이미 많이 이루어진 일본은 적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은 연구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졌을 뿐이다. 일본과 단교하게 되면 기술 독립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설비 투자를 위해 초기 비용을 들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지적재산권 저촉으로 배상 청구를 당하면 지금까지 들인 초기 비용은 물거품으로 사라진다. 힘내라. 원문에는 기재했을지 모르지만 기본 기술 가치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분야의 어떤 기술인지 알 수 없다. 참고한 자료나 가치의 견적 같은 걸로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소는 방산업체와의 관계가 깊은 것 같다. 그러므로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등 미군과 대립하는 나라를 상위로 두고 싶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 운영비가 모이지 않으니까 동맹국 순위들은 큰 의미가 없다. 과학기술을 비롯해 일본의 쇠퇴의 양상은 이제 국민 각자가 다 알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상위에 있는 나라는 경제, 군사, IT 기술 등에 중점을 두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지구환경 개선에는 거의 무관심한 나라들 뿐이다. 아직도 팩스와 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본의 사회제도가 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뒤처진 것인지는 변명이 불가능할 정도다. 에코백이니 태양광이니 잠재해 있는 리스크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빠져드는 일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돌쇠 한마디. 안정적인 기술에만 집중한다는 것, 그들의 쇠퇴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창의성, 우리가 가진 혁신의 DNA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